오답률이 76%니까 정답이 24%예요. 되게 많이 틀린 거예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어려워서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못 가가지고 못 푼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안 풀려 만약에 그럼 넘어갔어야 돼. 근데 애들이 잘 못 넘어가.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9월 평가원 지구학원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죠, 그죠? 좀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등급 것도 지금 뭐 메가스터디 기준 발표로 보면은 이게 점수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얘들아. 시간 지나면 바뀌기도 했었어.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선생님이 일단은 뭐 얘기를 하면은 등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별 문항 출제수인데 1, 2, 3단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난도별 문항수인데 기본 8개, 중난도 한 6개, 고난도가 6개나 됐습니다. 신유형 문항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이 이제 메가스터디 기준인데 선생님이 이걸 촬영하는 날이 이제 9월 4일 목요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42, 39, 34, 28. 현장에서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물어봐가지고 내가 작년 생각해가지고 한 43, 4 정도 되지 않을까 얘기했었는데 42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39, 34, 28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답률 베스트 5입니다. 일단 1순위가 18번 문항이었습니다. 18번 문항이 오답률이 76%니까 정답이 24%예요. 되게 많이 틀린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3번, 그 다음 19번, 16번, 20번인데 요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번 문제입니다. 요거 많이 어려워했죠. 요즘 들어 약간 유행하는 패턴인데 일단 숫자를 정확하게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 별의 물리량 문제 냈을 때 반지름 몇 배다, 표면온도 몇 배다, 광도 몇 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것들이 좀 스탠다드 했었는데,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걸 제대로 안 주고 등급해가지고 이제 등급차와 등급과 거리, 그리고 이제 절대 등급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 찾아서 HR 또 찍으면 이건 그냥 되는 문제였는데 조금 아쉽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틀렸다. 이거는 좀 연습하시면 금방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연습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하셨을 텐데 이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어려워서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못 가가지고 못 푼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딱 보자마자 이건 만만치 않아 보니까 딴 것부터 풀까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시간 할애나 안배 좀 잘 하시고,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이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 지구과학에서 이 난도 조절할 때 약간 치사한 짓을 하는데 상층대기의 바람의 방향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게. 왜냐면 그걸 못 보고 애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기존에 봤던 거대로 풀어가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조건 중간에 짚어내는 게 되게 중요했다.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 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보시고, 이거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글을 잘 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꼼꼼히 보시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이 문제는 6평 때 나왔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하나 더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 가지고서는 반지름비 예측하는 그런 문제고, 식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0%인데 이거는 난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4페이지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얘가 학생들이 좀 많이 괴롭힌 문제인데, 이 16번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 갖다 그냥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그냥 문항의 조건 갖다가 평가원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애들이 이제 생각이 여러 개로 많이 발산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이 문제 자체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알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은 해설을 의도대로만 했습니다. 평가원 의도대로. 그리고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라서 그냥 이게 속도 개념 쓸 때 그냥 시간 변화량분의 거리 변화량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 가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런 게 실전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애들이 조건을 다 안 써요. 보통 문제 풀 때. 나는 어떤 걸 권장하냐면, 실제 평가원 문제,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근데 문제를 푸는데 평가원에서는 버리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얘들아. 그래서 다 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일단 해결하는 여러분들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신유형이거든요. 유형이 완전히 새로워요. 이런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이 뭐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용만 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왜 나왔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5이죠. 정답률 43%. 요 문제인데 이건 20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어갔다면 좀 수월하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요 문제 때문에 많이 못 넘어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꼭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실전에서 만났어. 지금 등급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올바른 방향성인지 모르겠지만 내 주관적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이걸 그냥 틀렸다고 쳐봐 너희들이. 근데 다른 거 다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 같은 게 표점이 엄청 높고 100분율 되게 높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완전 이득이야.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안 풀려 만약에 그럼 넘어갔어야 돼.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서 사실 이게 훨씬 쉽거든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어냈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략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중간에 걸리면 넘어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애들이 잘 못 넘어가.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좀 습관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많아봤자 1개, 2개 이거밖에 안 나올 거야.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원래 그냥 선생님 전 다 모르겠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공부 안 한 거고요. 그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게 나면 한두 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걸리면 넘어가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선 계속 뭐 하다가 뒤에 문제를 못 풀면은 시간의 압박이 막 생기면서 더 불안해진단 말이야. 차라리 그럴 거면은 과감하게 넘기고 뒤에 거 먼저 풀고 와서 푸시면 돼요. 이런 정도의 시험이면 너희들도 느끼잖아. 나만 어렵나 이게 아니야. 다 어려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맞힐 확률을 더 높이는 게 더 이득이다.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총평. 작년 9평 대비 선생님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 직전에 새로운 유형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그 모의고사 강좌가 있고 마지막에 보는 책이란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기출문제를 다룰 거라서 그런 것들 설명을 좀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도록 하시고 이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점수 스코어를 잘 받으신 친구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올라갈 여지들이 있으니까 시험 잘 못 본 친구들도 힘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전이야 평가전.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갖다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수험생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나도 한두 해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수업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등급이 높인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등급이 괜찮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9평 때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꽤 많거든.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선생님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 학습 전략인데 이런 친구들 점수를 유지했거나 점수를 올린 학생은 수성을 해야 된다. 수성이라는 건 지키는 겁니다. 내 점수를 지켜야 되겠죠? 이런 친구들은 시간 조절하시면서 계속 모의고사 많이 푸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모의고사는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뭐 내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다들 잘 만드시거든. 구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평소에 상위권이었으나 점수가 떨어진 학생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죠? 왜냐면 본신의 실력이 어디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직 공부가 다 안 된 친구들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계속 꾸준히 하시면 끝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한 가지만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기출이 다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기출을 먼저 푸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기출 푸시고 그 다음에 사설 푸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기출 풀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됩니다. 기출은 끝까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가원 거라도 올해 거 말고 1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푸시고 여러분들이 사설 푸시고 그 다음에 수능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직 우리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직하게 잘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적을 잘 받게 될 겁니다. 선생님도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